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대입정보 안내 시간입니다. 대학 입시 업무를 주관하는 대기업에서는 다양한 대입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대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2023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미 2023 대입정보 119란 책자를 제작하여 어디가에 탑재를 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형별로 12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입정보 119란 책자는 이미 어디가에 대입정보센터 그리고 대입전력 자료실이라는 코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하시고요. 영상은 전체 12개 영상으로 제작돼서 역시 어디가 홈피에 탑재되는데요. 어디가 들어가셔갖고 대기업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은 이 코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강의 자료가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탑재될 예정입니다. 대입정보 119는 이렇게 전체 21강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전체 12개 강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이란 주제로 큰 틀에서 2023학년도 대입에 관한 것들을 안내 드리고요. 전형별로 자세한 사항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제도를 이해하기 전에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2학년도부터의 대입제도 변화를 살펴보면요. 올 고3 학생들의 대입제도는 상당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3 학생들부터 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소서의 분량이 축소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적용되긴 했습니다만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적용되면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사실 변화가 가장 큰 해고요. 우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에는 전년도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전형별 규모가 약간 변화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완화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정도의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에는 지금 고3 학생들의 대입 제도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서류가 추가로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요. 수도권 중심으로 정시 모집 비중이 좀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모집이 증가해서 2023학년도에는 수시 모집 비중이 전체 78%에 달한 역대급으로 수시 모집 비중이 큰 해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규모가 다소 확대되면서 역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에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비록 작기는 하지만은 논술 전형의 선발 규모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36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50여 명 정도 감소된 수준으로, 즉 규모 자체는 작지만은 그래도 논술 전형은 여전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역시 이 전형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의 선발 규모가 확대돼서요. 전국적으로 약 5만 5천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천 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중에서 특별히 지역인재 전형에 관해서 다시 보면요. 전체 모집 인원 규모의 6%에 해당되는 약 2만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요. 특히 의학학 계열은 전체 모집 인원의 40%를 그리고 간호학과는 전체 모집 인원의 3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물론 제주와 강원 지역은 일부 비중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의 경우에는 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특징들 중에서 먼저 모집인원 변화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험생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인구와 그 다음에 고3 수험생 등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수험생의 숫자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2019년에 발표된 자료가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수와 재수생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진학률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가 추정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3년간의 자료를 보면은 2023학년도에는 지금 고3에 비해서 약 10,000여 명 정도가 수험생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1학년은 추가로 20,000여 명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발표된 2023학년도 시행계획을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인원상으로 구별해 보면은 수험생은 다소 줄고 그리고 모집 인원은 2,000명 정도니까 그렇게 큰 모집 인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다소 문이 조금은 넓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시 모집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수시 모집 그리고 정시 모집 비율은 지역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78% 정도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의 선발 비중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서구에 소재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비중이 40% 정도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의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대, 20%대 정도로 정시 모집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반대로 수시 모집 비중이 크고요. 이거를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모집 비중이 늘고 수시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의 지역 소재 대학들은 모두 다 오히려 정시가 줄고 수시가 늘어났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정시가 40%로 정시가 대폭 늡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는 서울의 일부 상위권 대학들 뿐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비중이 높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고요. 이 수시 모집 전형들을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전형별로 살펴보면 역시 범주에 따라서 대학의 범주들에 따라서 선호도 범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15개 대학에서는 정시 모집 비중이 40%를 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시가 40%가 간다면 나머지는 다 수시가 되겠죠? 역시 15개 대학에서도 45% 정도를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래프에서 파란색, 하늘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 주황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 두 전형은 모두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시 비중이 40%로 해서
마치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15개 대학만이 정시 비중이 40%가 넘을 뿐 수도권 대학이나 아니면 나머지 비수도권 대학들을 보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전체의 50% 훨씬 넘고요.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합쳐서 78%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역균형 전형, 선발 전형의 규모가 다소 확대됐다고 그랬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전체 78개 정도, 80개 정도 되는 대학들 중에서 약 38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2개 대학은 서울대하고 경인교대 두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합니다. 반면에 30개 대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38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하는 38개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즉 학생부 교과 등급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학생부만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38개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학생부 중심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내신 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역시 수능 최저 기준도 함께 준비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원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증가해서 11,0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들의 대부분 대학들이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복수 합격자가 많고 그래서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원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최초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높더라도 충원 합격 등을 통해서 실제 최종 합격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올 2022학년도 올해 고3들의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다면은 내신이 다소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들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하되 수능 최저 기준을 같이 함께 준비한다면은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른교회 전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체 55,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 모집 인원 규모가 약 16%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6% 정도를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1,7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고른기회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물론 아닙니다. 모집 인원 규모가 큰 거를 보면은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대상자들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른교회 전형의 합격선은 일반 전형의 합격선보다 다소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고른교회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다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외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등 이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고른기회 전형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 그렇다면 고른기회 전형과 일반 전형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고른기회 전형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보면은
모집하는 대학들도 늘고 모집 인원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2023학년도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학계열과 간호학과인 경우는 30%에서 4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무로 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서 대상자가 되는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일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이런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들 중에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흔히 육상 경기의 장애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주어진 레인을 빨리 달리는 선수가 1등이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예를 들면은 일단 등급이 조금이라도 우수한 수험생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장애물 경기라고 한다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물론 탈락입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육상 경기의 장애물처럼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벽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학에 따라서 일부 대학은 완화되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 교과 전형과 그리고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난 2022학년도에 설정되어 있던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강원대, 전북대 같은 이런 대학들은 전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비해서 다소 낮아져서 한 등급 정도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화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화보다는 완화 쪽의 그 경향성들이 보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의 일부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입정보 119 책자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각 전형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되는 인원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 규모를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17,000명 정도,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27,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요. 이 15개 대학의 각 전형별 모집 인원 중에서 학생 교과 전형은 약 3,000명 정도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 15개 대학인 경우는 60% 이상의 인원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합격되는 인원들이 이 60% 이상 된다면은 내신 성적 관리와 더불어서 수능 최저 기준 준비 반드시 필요하겠죠.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 약 27,000명 중에서 11,000명 정도, 즉 40% 정도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한다고 하면 수시에서 학생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준비와 더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의 통과가 합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상위권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에 적용되는 인원은 다소 낮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여전히 40% 이상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23%, 23.8%, 24% 정도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모집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여전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의 통과 여부는 수시에서 합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를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경희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논술 전형 사례입니다. 국문과 예를 들면은요, 국어국문과 11명 모집하는데 2021학년도 자료입니다. 11명 모집에 900여 명이 지원해서 무려 85대 1 가까이 된 살인적인 경쟁률이었죠. 그런데 지원자 900여 명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숫자는요, 3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의 40%가 채 안 되는 인원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고,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이 논술의 역량을 통해서 합격 대상자가 된다면은 최저 경쟁률은 80대 1이 넘었습니다만 실질 경쟁률은요 30대 1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최저 통과자 비율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약 50%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사례가 50% 정도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수시에서 학생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다양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은 각각의 전형에 대한 이런 역량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역시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전형별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대입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대입 전형의 여러 가지 전형들을 크게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이외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흔히 교과, 비교과 이렇게 구별하는데 사실 비교과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들은 교과 바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일정 수준의 교과 성적이 당연히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들과 더불어서 교과 기반의 교과 외 활동, 말이 좀 어려운데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창체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일주일에 34시간 수업들 중에서 30시간이 교과 수업이고요. 4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인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비교과라고 하지만 사실 비교과가 아니라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을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되는 바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기반의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교과 활동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야기되는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논술 전형은 역시 기본이 교과 역량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논술 전형을 단순하게 글쓰기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논술 전형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문 분석 능력 그리고 자연계라고 한다면 수학과 문제풀이 역량들과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이 가장 많은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렇게 교과 역량과 그리고 논술 역량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꼭 필수로 준비돼야 되고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당연히 수능 성적으로 뽑는 수능 위주 전형의 대세를 이루는데요. 수능 성적은 역시 교과 역량이 바탕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입 전형의 주요 전형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교과 역량과 더불어서 수능 역량 두 가지가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시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거를 저는 일단 먼저 목표로 삼는 것이 어떨까.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우수한 영역 2개가 2등급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고요. 그리고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2개 합 6, 2개 합 7 이런 기준으로 3등급 2개로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대학들은 2등급 2개 아니면 3등급 2개 이게 저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우수한 성적이다 그러면 2등급 2개, 조금 아쉽다 그러면 3등급 2개 정도, 여기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2등급, 2개 3등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욕심낸다면은 2등급 3개 정도, 대학에 따라서는 3개 합 6, 7 뭐 이런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각각의 전형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아쉽다, 성적이 다소 낮다 그러면은 4등급 2개, 3개 정도, 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3개 합 11, 12, 13 이런 정도, 심지어는 3개 합 15 이런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등급 2개 내지 3개 아니면은 3등급 2개, 3개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는 우리 지금 3학년부터는요, 수험생이 3학년만이 수험생이 아니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험생 하면 고3 학생들을 생각하지만은요,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2학년에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을 치고 있고요. 근데 학년별로 이수한 과목을 보면은요, 국어의 문학이나 독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2학년에서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 일, 수의도 2학년에서 이수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이수학기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주로 2학년에서 이수하는데요. 영어는 1, 2, 영어 1, 영어 2가 대부분 2학년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과학탐구는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학탐구 2를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리학, 화학 2 같은 과목들은 전국에서 약 3,000명 정도밖에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게 되고, 이 과목들은요, 대부분 2학년 때 수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요, 국어에서 화법과정문, 언어매체 중에 하나,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물론 이 과목을 2학년에 이수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3학년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국어 선택 과목 하나, 그리고 수학 선택 과목 하나, 그리고 사회탐구에서 하나 정도, 요 정도 과목만이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2학년에서 이수한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의 대부분은 2학년에서 학습하는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2학년이 수험생이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요, 전국 단위 연합 학력고사, 흔히 모의고사라고 칭하는 시험을 보통 1년에 3차례 정도를 응시하는데요. 고3이 되면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시험과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 2번을 합쳐서 전체 6번의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날짜는 작년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거의 해마다
요일은 거의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치렀던 요일을 참고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수능 시험은 11월 셋째 주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올해는 11월 18일, 내년에는 11월 17일 날 시험을 치게 될 예정입니다. 수시원서 접수는 9월 둘째 주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수시 전형이 진행되면서 최초 합격자는 12월 15일까지 발표가 마감됩니다. 그러나 최초 합격보다는요, 수시 지원은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추가 합격, 정확하게는 충원 합격 기간에 합격 소식을 듣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까지 충원 합격이 계속되고요. 수시에서 합격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정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의 대부분이 졸업식이 끝난 12월 16일까지 충원 합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일정을 이렇게 보면요. 3월 24일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정시 합격의 마지막은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결코 서두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길게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험 한번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쉬워하기 말고요. 3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학 입시 일정은 2월 말까지 거의 1년 동안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이 내년에 3학년이 되면은요,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말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3년간 꿈꿔왔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12개 강좌가 계속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한 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예체능 전형, 고른기회 전형 등 전체 12개 강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강들에서 강의들 속에서 좀 더 자세한 전형별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